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를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꼭 돌파가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 저 17만 원에 대한 그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번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상한가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쭉쭉쭉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재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이 13만 원에 대한 부분, 여기가 저는 이 밑에 있었을 때의 제일 좋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자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가 되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계속 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확실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간도 그렇고, 지금 외국계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렇게 매수. 그러니까 이 저항이 생긴다라는 확실성이 있는, 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오랫동안 이 자리를, 저항이 생기는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루한 흐름에 있으면 여기가 벗어나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개인들이 매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번에 큰 하락장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락장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기술적으로 분석을 잘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자리에서 오기만 하면 좋은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분명히 좋은 자리이고 하나하나 돌파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착을 해주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흐름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밀려도 라인인 이 추세 라인,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 자, 이렇게 추세를 그리는 이 추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급등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에서 눌림,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눌림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료를 보고 기업을 보고 계시는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라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이 패턴,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가 과연 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냐, 그쵸? 이런 시작하는 단계, 출발을 해주는 모습에서 강한 상승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급 조절이 되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기다리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급등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덩어리가 하나가 더 크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덩어리가 하나 더 이렇게 크게 생기면 대충 계산해도 30만 원 되겠죠. 이것을 아마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현금화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는 올라가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를 현금화, 최고로 좋은 현금화 자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찍고 가든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찍는 거겠죠.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빠지더라도 여기는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의 분석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착에 대한 부분과 슈팅이 나왔을 때 이제 수급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기관과 외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매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본전 또는 이익을 보고선 파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매도를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셨는데, 이 자리, 이 자리를 보면서 자, 만약에 상승한다 있어서 이 자리를 다시 재진입을 할 거냐, 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삼성전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기관과 외인을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그런 선생님들께서 지금 대응을 하시고 그냥 홀딩을 하셔야지, 이렇게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차라리 매수를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니,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부분만큼 당연히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니 확인하고 이 위에서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미리 잡아놓고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좋은 자리에서 물론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 자,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더 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올라가는 쉽게 올릴 수 있는 이 구간에서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악재라는 것은 일단은 이 바닥에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좋은 이런 자리에서는 흔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 위쪽에서 악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는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악재라는 것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호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HLB는 악재만 일단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공간 여기요. 이 공간에서는 쉽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확인을 하는 게 제가 이 수급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급에 있어서 여기를 올리는 거는 쉽게 올릴 수 있고 상승이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어느 누구의 수급이 있냐를 제가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개인이냐, 기관이냐, 외인이냐. 지금은 이 밑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기관과 외인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누군가가 들어오겠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 자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시고 혼동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느냐 또는 그냥 개인이 이어받아서 여기에서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에 제가 HLB를 분석을 하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뭐 5년, 뭐 10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1년이라고 하면 최소 뭐 중장기까지도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중장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부분, 제가 변덕스럽게도 여기에 있어서 현금화 말씀드렸다가 여기에서 자리를 거래량과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해서 보니까 뭐 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현금화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다,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과정과 이 층층에 대한 이 수급 그리고 이 위치, 거기에 따라서 좀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여기만 오면 왜 매도를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층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흐름과 그 다음에 상승과 그다음에 수급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셨을 때에 그냥 결론으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종목이든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위치, 특히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느 구간에서 개인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개인이 많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이 이 구간에서 샀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단순하게 가격적인 부분과 이 차트,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만 보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급 거래량과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보면 확실히 그 기반,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바닥을 누가 지지를 해주고 누가 받쳐주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승하는 거, 어떤 주체가 돼서 어떤 주체가 어디를 어떻게 받쳐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도 확인하시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HLB는 여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당연히 개인들이 조금씩 계속 쌓아 나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쌓고 개인들이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틀렸죠. 저 같으면은 매수 안 한다. 이제 이것은 어떠한 재료 그런 것보다도 이제 기업적인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랬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승한다. 제가 이런 말씀도 이제 드리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 부분과 이제 이러한 부분, 여기 있어서는 수급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은 외인과 기관이죠. 이 중간에 저는 개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개인이 좀 받쳐주는, 중간에 개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이후에는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추가로 받쳐주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계속 기관과 외인이 받쳐주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봤을 때 개인이 받쳐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매도를 했고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다시 뭐 매수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켜볼 게 아니라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매도를 한 근처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뭐 이익을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확인을 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러한 심리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지만 개인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했고 이 매수 물량이 어디에서 매도를 할지, 이 매도 물량을 개인이 매도한다라고 하면 누구죠? 기관과 외인이 받아먹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과 위치를 보는 것이 저는, 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은 위치와 좋은 수급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는지를, 예, 보셔야지만이 중장기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좋은 그림을 예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똑같은 내용이고 뭐 광고나 달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HLB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저와 소통을 해주시면서 이 주식에 대한 수급이 이런 거구나, 예,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예, 드리면서 잘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잘 확인하셔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할 때 그 상승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꼭 위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못하고 여기에서 매수하셨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도를 못했던 것을 생각하셔서 손절을 짧게 대응을 하시는, 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 제가 가리키는 것처럼, 예, 그렇게 들리셨다라고 하면, 예, 죄송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